감동과 눈물, 너무나 다른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이었습니다. 지난 정권과 문재인 정권 과연 지난 정부하고 비교했을 때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무엇이 달랐다고 여러분은 보셨는지. 감동과 눈물, 달라진 5.18 기념식. 박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임기 첫 해만 참석했고 이 노래는 합창 그리고 태극기만 흔들고 침묵했습니다. 기념식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비표를 신청해서 허가된 사람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5.18 민주묘지 주변에 천막과 바리케이트를 쳐서 입장을 통제했었습니다. 박승춘 전 보훈처장, 기념식은 정부 기념식이라서 당사자분들 기념식이 아니다. 재창을 허용한다고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했던 것이 이렇게 바뀐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5.18 유가족 추모사에 결국 눈시울을 붉히고 다가가 포옹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작곡가의 손을 잡고 재창했습니다. 비표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행사가 됐고요. 검색도 가방, 소지품만 확인 후에 입장토록 했습니다. 바리케이트는 사라졌고 다채로운 기념 공연이 열렸습니다. 피우진 현 보훈처장은 애국가도 임을 위한 행진곡도 씩씩하게 부를 것이다. 재창을 거부한다고 그거는 보훈처장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크게 바뀌었습니다. 저 흘러가는 5.18은 불의한 국가 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빠와 엄마는 지금도 참 행복하게 살아 계셨을 텐데. (5.18) 기념식을 보면서 뭐 전부 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서정욱 변호사 눈에는 어떤 게 달라 보였습니까? 저는 이게 그 과거의 5.18 기념식을 보면요. 네. 세 가지가 없었어요. 네. 뭐냐면 이게 5.18의 정신이었고 네. 그다음에 유가족이었고 네. 그다음에 5.18의 노래가 없었어요. 이 말은 이게 형식적이고 아주 의례적인 기념식. 네, 이게 과거의 예. 느낌인데 네. 이번에 보면서 네 가지가 있더라고. 네. 정말 이게 눈물이 있고 저는 네. 기념식에 눈물 처음 봤어요. 그다음에 네. 감동이 있고 진실이 있고 네. 또 이게 미래가 있는 네. 뭔가 이게 헌법 정신에까지 엮고 진실 규명 이런 네 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와, 대단한 평가를 또. 이재영 교수님. 서정욱 변호사 평가에 공감하고요. 예. 그 대통령들의 모습에서 좀 그 비교가 아주 확연하게 나타날 텐데요. 네. 그 전임 대통령,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은 네. 형식적인 참석과 마지못해 참석한 대통령이었다. 예,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유족의 아픔을 함께한 대통령, 네. 그리고 이 발포 등 포함한 아직도 남은 규명되지 않은 진상 규명을 약속한 대통령.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도 분명하게 전임 두 대통령과 다른 모습의 5.18 기념식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 가는지 알고 간 대통령이다 그런 생각이 네. 드는 거 아닌가요? 광주의 김광석 본부장 어떠셨어요? 일단 두 정부의 기념식 차이는 뭐냐, 첫 번째 차이의 이유는 뭐냐 하면 예.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에 5.18 전후에도 구속된 적이 있는 것을 포함해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바로 자기의 행사인 것처럼 그렇네요. 공감을 할 수 있는 행사라는 거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 신군부로 인해서
해서 또 그로부터 사이가 좀 멀어지긴 했습니다만 예. 5.18 당시에 예. 그런 게 있었지만 그래서 차이가 크게 두 가지인데 예. 일단은 오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예. 문재인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불렀고 예. 그때 그 작곡가인 김종률 씨 손을 잡고 적극적으로 불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첫 해 참석을 했는데 5.18 기념식에 그때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 침묵하면서 태극기만 이렇게 흔들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눈물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오늘 눈물을 흘렸는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당시에는 눈물은 없었죠 대통령에게. 예. 알겠습니다. 예. 황정수 소장으로. 예, 그 보수의 대통령들이 각각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들이 저 기념식이 네. 국가적 기념식으로 이제 제정된 이후에 네. 단 첫 해만 참석했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침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수 정당들은 과거 이 5.18만 되면 뭔가가 불편한 날이었어요. 매해 충돌이 있었고.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예. 과거에 억지로 만약에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 만약에 이념적인 가치를 넣어서 예. 이 재창을 하는 부분을 반대했다면 예.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지 않고 지금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예. 그 부분이 이념적인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반대를 했다. 예. 그리고 국가 의전의 격식에 맞지 않다고 여전히 그 입장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선거에 이기고 졌다고 해서 과거에는 옳았던 일이 지금은 예. 마치 침묵을 하거나 예. 지금은 또 입장이 달라졌는지 예.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지 하고 가지 않으면요. 예. 대한민국의 보수는 앞으로 정말로 생존하기가 어렵다. 예. 이런 부분을 5.18 기념식 날 한번 되새겨야 될 거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예, 박성춘 전 보훈처장은 이 행사에 대해서 당사자분들의 기념식이 아니고 정부 기념식이다 그렇게 네.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과거에는 그 노래를 같이 부르지 않는 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왜 데모가를 따라 부르냐 이런 대통령 선호, 정부라고 하는 것과 보훈단체의 어떤 눈치를 봤다 그렇게 예. 얘기한다면 그야말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대는 당사자분들의 기념식, 광주 시민들이 한과 정신과 얼이 있는 기념식으로 탈바꿈되었다. 예.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국가가 아닌가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나라 맞는 거죠, 정기남 소장님? 그렇죠. 같은 나라에서 일어난 행사인데, 이루어진 행사인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이게 하나의 그 정부의 공식 기념 행사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예. 어쨌든 5.18 기념식 석상에서 그 A4 용지 3장 분량의 그 5.18 전상서 를 읽어나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제 광주 시민들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 예, 뭐 예. 이런 느낌을 주는 하나의 좀 그 행사였다고 보고요. 네. 그동안 불법 데모가로 이렇게 대통령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불러지지 못하던 님을 위한 행진곡이 9년 만에 재창됐는데 그 모습 또한 그 불끈 이 팔을 쥐면서 주먹을 쥐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참석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어떤 화합, 대동의 어떤 그 미래를 기약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이제 다 말씀 주셨는데 보훈처장 비교를 잠깐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평가를. 최장기 보훈처장 박승춘 그리고 새롭게 보훈처장에 임명된 강제 전역의 아픔을 갖고 있던 피우진 보훈처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들어보시죠. 내일 임을 위한 행진곡 혹시 부르실 건지. 네, 불러야죠. 저는 애국가도 씩씩하게 부르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아주 씩씩하게 부를 겁니다. 오늘 저는 군인 피우진에서 개인 피우진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외로울 땐 나를 보러 오세요. 울적할 땐 나를 보러 오세요. 깊은 밤 잠 못 들 땐 전화를 해요.
수 있는 자랑스러운 군 선배로 거듭나려 합니다. 밥이라도 술 한 잔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고자 합니다. 군의 발전과 함께 영훈이여 영원하라. 감사합니다. 그 결정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건가요? 아니요. 이 자리는 5.18 민주화 운동 밀지 말라고 기념식이기 때문에 네,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하네요. 저 똑같은 순서로 한번 더 갈까요? 서정욱 변호사부터. 저는 그 박성춘 보훈처장의 그 보훈 행정은요. 예. 한마디로 이게 그 블랙리스트 보훈 행정이다. 이 말이 편가르기. 이게 좌파 우파 편갈라서 블랙리스트 보훈 행정 이렇게 비판하고 싶고요. 예. 앞으로 그 피우전 여부는 아직 요구죠. 통합 보훈 정책. 이 말이 애국가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 다 씩씩하게 부르는 이런 이제 통합 보훈 정책을 펴주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기 교수님. 우리 서 변호사 저하고 생각 비슷한 게 계속 나오는데 그 사실은 그 박승춘 보훈처장은 6년 3개월 굉장히 길게 했죠. 이명박 정권 때 임명해서 박근혜 정권 끝날 때까지 했는데 이분은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그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쪽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수 편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까도 화면에서 봤지만 식장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저런 보훈처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고집불통이고 트러블을 계속 일으켰는데 일단 새로 임명된 우리 피우진 그 신임 보훈처장은 아직 이제 시작이어서 평가할 만한 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만 아까 말한 화면에서 본 것처럼 애국가도 씩씩하게 임을 위한 행진곡도 씩씩하게 그런 부분이고 또 대한민국 최초의 그 여성 보훈처장으로서 충분히 앞으로 통합적으로 한쪽에 편향된 방법으로 보훈 행정을 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통합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네, 김광덕 본부장님. 저는 몇 가지로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보훈처장이 대부분 장성 출신들이 맡았는데 이 박승춘 전 보훈처장은 중장 출신이에요. 삼성장군 출신인데 이 피우진 보훈처장은 여군으로서 중령 출신이다. 첫 여성 헬기 조종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또 하나의 또 차이를 굳이 구별하자면 피우진 이 처장은 꽃꽃 영광급 장교였어요. 꽃꽃 장수란 말이 있었죠 옛날에는. 근데 왜 그러냐 두 가지 점인데 하나는 그 유방암 수술을 해서 그거를 퇴역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송을 해가지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전역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 여성의 또 이 부하들의 성희롱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앞장섰죠. 그래서 한 예가 사령관이 오늘 여성 그 밑에 여성 군인을 장교를 사복 입혀서 저녁 밥자리 술을 같이 먹는 밥자리에 보내라 이렇게 했더니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안 보낸다 그러다가 계속 전화 와서 보내라 그러니까 딱 전투복을 입혀서 보냈어요. 그러자마자 그냥 전투복 입혀서 보내니까 가자마자 되돌려 보냈죠. 자기는 이제 혼 좀 나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꼿꼿 장교고 이 박승춘은 고집 장성, 예비역 장성이었다. 고집이 뭐냐면 당장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계속 못 부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재창을 못하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있는데 최장수를 6년 3개월 했는데 과연 그런 피우진 보훈처장은 얼마 근무할까? 그게 궁금하세요? 잘하면 오래 하시지. 남은 부분은 뭐 아까 다 하셨고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 박성춘 보훈처장은 보수 정권 두 군데에서 한 6년 가까이 이렇게 보훈처장을 한다는 것은 보수 정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코드에 정확하게 맞췄다는 거고요. 피우진 처장은 저항을 계속했다는 거죠. 군 생활에서도 그 투병에 대한 그 의병 제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싸웠지 않습니까? 또 저분이 굉장히 독특한 게 군에 중령을 하고 전역을 당했던 사람이 2008년에 진보신당의 후보로 총선에 출마를 했어요. 군에 있었던 사람이 진보신당 후보로 복직 소송까지 내고 있는 와중에
나간다라는 부분은 자기의 어떤 역할에 대한 이 자기 주장을 내 보이는 부분에서 매우 뚜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두 사람을 갖다가 완전하게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요. 우리나라의 보훈 행정이 보면 군에서 그 목함 지뢰를 밟아가지고 다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정부가 끝까지 책임져주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향후 보훈의 참 의미를 누가 실현하느냐 따라서 이제 피우진 처장이 옷을 벗을 때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나았느냐 나올 거라고 비교가 될 것이다. 예. 김영주 전 의원님. 예, 뭐 중복을 피하면 사실은 그 이 전 처장은 이념지향적이고 또 하나 이제 그 표진 그 신임 처장하고 비교 왜 여성으로 했느냐, 왜 그 영관급으로 했느냐 하는 것은 보훈처 내부에서 존재하는 어떤 제한군인의 혹은 그 고엽 전후, 해병 전후 이런 어떤 말하자면 정경련과 여러 가지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하는 또 그 사이에서의 어떤 한전이라 여러 가지 기관들이 이 보훈 관련된 그 기관에 관련된 어떤 투명하지 못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까지 이 여성 어떤 영관급 처장을 내세우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제한군인의 회장 같은 분들은 장군들의 어떤 특혜 무슨 자리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 대만이나 다른 나라만 보더라도 정말 일반 병사들을 위한 군대 갔다 온 일반 병들을 위한 보훈 행정을 해야 되는데 몇몇 장군들의 어떤 특혜 이런 부분을 끊어내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는 거죠. 진정한 보훈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자꾸 정치하지도 마시고. 예, 정기남 소장님. 그 박승춘 전 보훈처장은 그 보훈의 의미를 굉장히 뭐랄까 좀 더럽혔다 그럴까? 이 대통령의 심기를 보호하는 경호실장 역할이 아니었는가? 뭐 이를테면 그 리물리안 행진곡을 대통령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반대 논리를 개발한다든지 뭐 일관되게 어떤 대통령의 심기 보호에 치중했던 보훈처장이었다. 반면에 이제 우리 피우진 그 보훈처장의 경우는 신임 보훈처장의 경우는 어쨌든 그 여성 출신이고 또 영관급 출신이면서 인사의 파격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많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의 어떤 그 뭐랄까 한 실험대가 될 텐데 어떤 역할을 충분히 기대할 만한 그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 있는 행사라는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당시 신군부로 인해서 해서 또 그로부터 사이가 좀 멀어지긴 했습니다만 5.18 당시에 그런 게 있었지만 그래서 차이가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은 오늘 리물리안 행진곡을 문재인 적극적으로 불렀고 그때 그 작곡가인 김종률 씨 손을 잡고 적극적으로 불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첫 해 참석을 했는데 5.18 기념식에 그때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 침묵하면서 태극기만 이렇게 흔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차이가 있고 그 또 하나는 눈물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오늘 눈물을 흘렸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당시에는 눈물은 없었죠 대통령에게. 황정 소장으로. 그 보수의 대통령들이 각각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들이 저 기념식이 국가적 기념식으로 이제 제정된 이후에 단 첫 해만 참석했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이 자유 감동과 눈물 너무나 다른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이었습니다. 지난 정권과 문재인 정권 과연 지난 정부하고 비교했을 때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무엇이 달랐다고 여러분은 보셨는지. 감동과 눈물 달라진 5.18 기념식. 박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임기 첫 해만 참석했고 이 노래는 합창 그리고 태극기만 흔들고 침묵했습니다. 기념식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비표를 신청해서 허가된 사람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5.18 민주묘지 주변에 천막과 바리케이트를 쳐서 입장을 통제했었습니다. 박승춘 전 보훈처장, 기념식은 정부 기념식이라서 당사자분들 기념식이 아니다. 재창을 허용한다고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했던 것이 이렇게 바뀐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5.18 유가족 추모사에 결국 눈시울을 붉히고 다가가 포옹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작곡가의 손을 잡고 재창했습니다. 비표 없이 신문 출판했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 굉장히 헌법 정신에까지 엮고 진실 규명 이런 네 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와, 대단한 평가를 또. 이재영 교수님. 무서정 변호사 평가에 공감하고요. 예. 그 대통령들의 모습에서 좀 그 비교가 아주 확연하게 나타날 텐데요. 네. 그 전임 대통령,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은 형식적인 참석과 마지못해 참석한 대통령이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유족의 아픔을 함께한 대통령, 그리고 이 발포 등 포함한 아직도 남은 규명되지 않은 진상 규명을 약속한 대통령.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도 분명하게 전임 두 대통령과 다른 모습의 5.18 기념식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왜 가는지 알고 간 대통령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닌가요? 김광석 본부장 어떠셨어요? 일단 두 정부의 기념식 차이는 뭐냐? 첫 번째 차이의 이유는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에 5.18 전후에도 구속된 적이 있는 것을 포함해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자기의 행사인 것처럼 그렇네요. 공감을 할 수. (5.18) 기념식을 보면서 뭐 전부 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서정호 변호사 눈에는 어떤 게 달라 보였습니까? 저는 이게 그 과거의 5.18 기념식을 보면요. 세 가지가 없었어요. 뭐냐면 이게 5.18의 정신이었고, 그다음에 유가족이었고, 그다음에 5.18의 노래가 없었어요. 이 말은 이게 형식적이고 아주 의례적인 기념식. 이게 과거의 느낌인데 이번에 보면서 네 가지가 있더라고. 정말 이게 눈물이 있고, 저는 기념식에 눈물 처음 봤어요. 그다음에 감동이 있고 진실이 있고, 또 이게 미래가 있는. 가능한 행사가 됐고요. 검색도 가방, 소지품만 확인 후에 입장토록 했습니다. 바리케이트는 사라졌고 다채로운 기념 공연이 열렸습니다. 피우진 현 보훈처장은 애국가도 임을 위한 행진곡도 씩씩하게 부를 것이다. 재창을 거부한다고 그거는 보훈처장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크게 바뀌었습니다. 저 흘러가는 5.18은 불의한 국가 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빠와 엄마는 지금도 참 행복하게 살아 계셨을 텐데